안녕하십니까. 일반학 챕터 9 분자 기하구조와 결합이론의 공개강의를 맡은 황인준입니다. 챕터 9는 다음과 같은 수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단원입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과 결합 길이에 따라 저희는 분자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쌍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자 모양에서 전자쌍은 서로 최대한 멀리 위치하게 됩니다. 특히 ABM 분자의 경우에는 비원자 사이의 거리가 최대화가 되도록 비원자를 배치합니다. 아래에 있는 5개의 그림은 ABN 분자에서 n이 2에서 6까지의 가장 안정한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렉트론 도메인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렉트론 도메인스는 스테릭 넘버라고 또 부르며 고온결합에서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자쌍을 일렉트론 도메인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도메인스의 경우에는 고립 전자쌍, 단일 결합, 다중 결합 모두 하나의 일렉트론 도메인스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AB3 분자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 A의 일렉트론 도메인스는 이중결합 하나, 단일 결합 2개, 그리고 고립 전자쌍 한 쌍으로 총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5종 분자에서는 중심에 위치한 O의 입체수의 경우에는 고립 전자쌍 한 쌍, 단일 결합 하나, 다중 결합 하나로 총 입체수는 3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VS-EPR 모델입니다. VS-EPR에서는 주어진 전자 영역 개수에서 그 사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배치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자 영역이 2에서 6까지의 분자에서 가장 안정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으로 분자와 이온의 모양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 전자 영역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H3 분자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고 중심 원자 N의 입체수의 경우에는 고립 전자쌍 한 쌍, 그리고 단일 결합 3개로 총 4가 됩니다. 이후에는 전자 영역 개수에 맞는 전자 영역 구조를 결정합니다. NH3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입체수는 4이므로 분자의 모양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결합 전자 영역의 개수를 세고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합니다. NH3 분자의 경우에는 단일 결합 3개, 그리고 고립 전자쌍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는 원자의 배치를 따르게 됩니다. 고립 전자쌍 또한 전자의 영역의 구조에 기여하게 되지만 분자 구조는 결합의 전자 영역, 즉 원자의 배치만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립 전자쌍과 결합각 사이의 관계입니다. 고립 전자쌍은 한 원자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 전자쌍은 물리적으로 결합 전자쌍보다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고립 전자쌍의 전자 영역은 인접 전자 영역에 더 큰 반발력을 가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각을 압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결합과 결합각 사이의 관계입니다. 2중, 3중 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더 큰 전자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2중, 3중 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더 큰 반발력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2중, 3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결합각을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분자에서는 원래는 입체수가 3이므로 각 원자 사이 사이각이 120도가 되어야 하지만 C와 O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포함된 사이각이 124.3도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렉트론 도메인 개수에 따른 분자의 모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론 도메인 수가 2인 선형 전자 영역입니다. 선형 전자 영역에서의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는 오로지 선형만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원자의 분자의 경우에는 전자 영역의 개수에 상관없이 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론 도메인 수가 3인 평면삼각형 전자 영역입니다. 평면삼각형 전자 영역에는 두 개의 분자 구조가 존재합니다. 먼저 평면삼각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없는 경우에 형성되게 되고 구분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한 개 존재하는 경우에 형성되게 됩니다. 예시는 옆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렉트론 도메인 수가 4인 3면체 전자 영역입니다. 3면체 전자 영역의 경우에는 3개의 분자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3면체 분자 모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없는 경우에 형성되고 삼각뿔 모형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1개, 구분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2개 존재할 때 형성되게 됩니다. 예시는 옆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론 도메인 수가 5개인 삼각쌍뿔 전자영역을 설명하기 전에 삼각쌍뿔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특이하게 축방향, 적도 방향에 원자 또는 고립 전자쌍이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립 전자쌍은 적도 방향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영역과 다른 전자영역이 중심 원자에 대하여 90도 각도를 이룰 때 그 이상의 각도를 이룰 때보다 반발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90도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적도 방향에 고립 전자쌍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렉트론 도메인 수가 5개인 삼각쌍뿔 전자영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삼각쌍뿔 전자영역에는 4개의 분자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삼각쌍뿔 분자 모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없는 경우에 형성되고, 시소 모형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1개, T자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2개, 그리고 선형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3개가 존재하는 경우에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6개의 일렉트론 도메인 개수를 가진 팔면체 전자영역입니다. 팔면체 전자영역은 3개의 분자 구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팔면체 모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각뿔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1개 존재하는 경우, 평면 사각형은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2개 존재하는 경우에 형성되게 됩니다. 예시는 옆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큰 분자의 모양을 설명할 때 큰 분자의 경우에는 전체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다루는 것보다 특정 원자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다루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2H4, O2 분자의 경우에는 이 분자의 전체 기하학적 구조를 한 번에 다루는 것보다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쪼개 각각의 일렉트론 도메인의 개수를 구하고 그에 따라 분자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자의 모형과 분자의 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각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은 결합 쌍극자의 벡터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의 극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온이 아닌 분자 중에서 극성 결합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극성 결합이 없다면 무극성 분자가 되고, 만약에 있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0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면 극성 분자이고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면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온결합과 오비탈 겹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원자과 전자 이론에 따르면 결합 전자쌍은 원자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온결합은 인접한 두 원자의 오비탈이 겹칠 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비탈 사이 공유되는 공간을 오비탈 겹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비탈이 겹친 공간인 오비탈 겹침에는 스핀이 반대 방향인 두 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증가한 겹침은 같은 전원 사이의 반발과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원자를 합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는 핵 간의 반발력 때문에 너무 가깝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혼성 오비탈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얘기하였던 VS EPR 모델은 분자의 모형을 잘 예측하지만 원자 오비탈의 채워짐과 모형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H2O에서 산소는 1s2, 2s2, EP4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H2에서 O는 E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게 될 텐데, 어째서 H2는 104.5도의 사이각을 가지는지를 VS EPR 모델에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대한 것이 혼성 오비탈인데요. 혼성 오비탈은 동일한 에너지의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 오비탈이 섞임으로써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혼성화라고 불리고, 만약 두 개의 오비탈이 섞이면 두 개의 혼성 오비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세 개의 오비탈이 섞인다면 세 개의 혼성 오비탈이 생기죠. 그럼 이제 혼성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sp 오비탈입니다. sp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섞어 두 개의 대전대 오비탈을 형성할 때 생기게 됩니다. sp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섞어 형성되게 됩니다. sp 혼성 오비탈은 p 오비탈과 같이 두 개의 돌출부를 가지게 되는데요. 돌출부 중 하나는 s 오비탈처럼 더 크고 둥근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sp 오비탈 두 개는 모양이 동일하지만 각각의 더 큰 돌출부가 반대 방향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sp 오비탈의 모양에서
두 개의 대전된 오비탈은 서로 180도로 배치되게 됩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에 따르면 전자 영역의 선형 배치는 sp 혼성화를 의미합니다. 그 예시로 BeF2 분자가 있습니다. BeF2 분자에서 베릴륨은 sp 혼성화를 하게 되고 BeF2의 분자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선형입니다. 다음으로 sp2 혼성 오비탈입니다. sp2 혼성 오비탈의 예시 중 하나인 BF3의 경우에는 평면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두 개, 즉 3개의 오비탈이 혼성화됐으므로 3개의 대전된 sp2 오비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p3 혼성 오비탈입니다. sp3 혼성 오비탈의 예시 중 하나인 CH4 분자는 3면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 sp3 오비탈을 형성하기 위해 es 오비탈 하나, ep 오비탈 3개가 혼성화되었으므로 4개의 대전된 sp3 오비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p3 혼성 오비탈의 다른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H2, NH3는 각각 구분형과 삼각별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O는 2개의 결합과 2개의 고립 전자쌍을 가지므로 전자의 개수가 4개이고 N은 3개의 결합, 1개의 고립 전자쌍을 가지므로 전자의 개수가 역시 4개가 됩니다. 따라서 H2, NH3 분자의 경우 둘 다 sp3 혼성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원자과 분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원자과 분자는 중심 원자 중에 8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원소가 포함된 분자입니다. 이때 원자과 결합 모형에서는 4개 이상의 결합을 만들기 위해 d 오비탈을 이용하게 됩니다. SF6 분자에서는 6개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 sp3d2 혼성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결합에서 혼성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자 영역 구조를 한다면 원자의 혼성화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루이스 구조를 그립니다. 그리고 루이스 구조를 통해 전자 영역 개수를 파악하여 VS-EPR 모형을 이용해 전자 영역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자 영역 구조에 전자쌍을 수용하기 위한 혼성 오비탈을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다중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합에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시그마 결합은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가 그 핵을 이루는 결합축을 따라 오비탈이 겹쳐져 형성된 결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파이 결합은 결합 전자에 의한 전자 구름이 분자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결합을 형성할 때 단일 결합은 항상 시그마 결합으로만 구성되지만 다중결합은 시그마 결합을 하나를 가지고 그 외의 결합은 모두 파이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H2 분자는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시그마 결합만을 가지고 C2H4 분자의 경우에는 이중 결합을 가지므로 하나의 시그마 본드와 하나의 파이 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N2 분자의 경우에는 3중 결합이므로 하나의 시그마 본드와 2개의 파이 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이중 결합을 이루는 C2H4 분자를 가져왔습니다. C2H4 분자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이스 구조에서 단일 결합 2개, 이중 결합 하나를 이루고 있으므로 총 입체 일렉트로 도메인의 개수는 3개이고 따라서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C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형성되므로 먼저 하나의 시그마 본드가 형성된 후 이후에 하나의 파이 본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편제된 전자 그리고 비편제된 전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합 전자, 즉 시그마와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는 편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 분자에서 파이 결합 전자는 비편제된 전자라고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 벤제에서의 공명 구조를 보자면 벤제는 각 탄소 원자당 하나의 파이 결합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벤젠에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공명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는 정확히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편제할 수 없고 때문에 비편제된 전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분자 오비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자 오비탈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의 파동 성질은 분자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를 묘사하는 데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 오비탈의 특징으로는 오비탈당 최대 전자는 2개가 존재할 수 있고 같은 오비탈의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되게 됩니다. 즉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가 확실하고 등 고선도에 의해 가시화된 전자 밀도를 지니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자 오비탈 이론, 즉 MOT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 우리는 전자의 파동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동이 보강 간섭을 할 때 생성되는 오비탈의 에너지는 낮고 이를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파동이 상세 결합을 할 때 생성되는 오비탈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고 이를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비탈이 직접 겹칠 때마다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시그마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구분하기 위해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는 별표를 붙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MO 다이아그램입니다. 에너지 준위 도표 또는 MO 다이아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결합하여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예시로 H2 분자에서 2개의 전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H2의 전자 배치는 시그마 1s 분자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합 차수를 구하는 방법은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개수에서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개수를 뺀 후 2분의 1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기 이원자 분자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자 오비탈의 형성을 위한 지침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자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의 개수와 동일하게 형성되고 원자 오비탈은 비슷한 에너지의 원자 오비탈과 결합하여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 오비탈이 많이 겹칠수록 결합성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는 낮아지고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분자 오비탈은 파울리 베타 원리와 훈트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분자 오비탈에서 sp 오비탈을 가진 원자는 두 종류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그마 분자 오비탈의 경우에는 각각 마주보는 s 또는 p 오비탈과 겹침으로써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ES, EPZ 오비탈에 의해 형성되는 오비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분자 오비탈의 경우에는 EPZ를 제외한 다른 p 오비탈끼리 겹쳤을 때 형성되게 되고 EPX, EPY 오비탈에 의해 형성되는 분자 오비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 p 블럭 원소에 대한 분자 오비탈 다이아그램인데요. 시그마 분자 오비탈은 S와 PZ 원자 오비탈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분자 오비탈은 PX, PY 원자 오비탈로 형성되게 되는데 PZ 오비탈 간의 결합이 PX 또는 PY 간의 결합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합성 시그마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결합성 시그마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옆에 그림의 MO 다이아그램의 경우에는 O2, N2, F2와 같은 분자에서 이런 MO 다이아그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S와 P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몇 경우 P 오비탈이 PX, PY 오비탈보다 PZ 오비탈과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시그마 ES 오비탈과 시그마 EP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그마 ES 오비탈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시그마 EP 오비탈의 에너지는 증가하면서 시그마 분자 오비탈과 파이 분자 오비탈의 순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O2, F2, Ne2 분자에 비해 B2, C2, N2 분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성을 띠는 분자는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이고 자기장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는 홀전자가 없고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 약하게 반발하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이상 일반화학 챕터 9 공개 강의를 맡은 황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